안녕하세요. 스피케 레슨의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오늘 뭐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번 주 시간을 이어가지고 이번 주 수업도 이제 이론 위주로 가게 될 거예요. 이론 위주면서 꽤 많은 정보들을 제가 드릴 거라서 집중을 하셔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주차 하고 난 뒤에 말씀드린 대로 3주차부터는 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요. 오늘 할 거는 이제 투시에 관련된 거. 투시에 관련된 거는 이제 첫째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짚어보면은 3차원에 있는 거, 이렇게 3차원에 있는 거를 이런 2차원에 옮기는 작업을 할 때, 이제 투시라는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목적에서 3차원에 있는 거를 2차원에 넣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이제 드로잉을 하게 되면 이제 투시라는 게 쓰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를 좀 넘어가면 뭐 투시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그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시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3차원에서 2차원 되는 이 드로잉 목적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한번 설명을 드릴 테고, 그 다음에 원근감, 원근법, 가장 기본적인 원근법에 관련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깝고 먼 거를 표현하는 것들, 이거를 왜 하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서 하는지, 그리고 뭐 서양화에서 혹은 뭐 드로잉을 하면서 뭐 동양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이제 원근법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2차원에 표현하게 되는지 그래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육면체를 그리는데 이걸 단순히 그냥 그리는 거를 떠나서 이제 이것도 역시나 빛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결국엔 사진 같은 경우도 배울 때 빛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그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육면체를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굴을 가지고 또 다른 단순히 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론적인 것들, 그리고 뭐 그냥 외워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이제 수업을 한번 바로 진행해 보죠. 투시라는 거가 있는데 투시에는 이제 뭐 자료 보시면 알겠죠. 1점 투시,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막 있어요. 그러니까 1점 투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소실점이 사라진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소실점 이런 뭐 처음에 좀 생소할 수 있는 말 같은 거를 한다고 해서 더 이해가 빨라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면, 투시라는 경우는 결국에 가장 기본적인 이론 자체가 가까이에 있는 거, 가까운 곳, 가까운 것들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는,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는, 똑같은 이게 예를 들어서 부피가 10인 똑같은 9라고 봤을 때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투시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으면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컵을 제가 쓰는데 같은 모양과 같은 디자인의 컵이면 이거를 제가 제 손에 지금 들고 있어서 지금 이게 거의 같은 크기의 색연필 연필인데 이게 여기서는 분명히 같은 거를 알지만 이렇게 올라오면은 얘가 분명히 진짜 이게 원근감을 떠나서 가장 이게 평면적으로 이 스케일을 볼 때는 지금 이 심이 얘의 몇 배 정도 커지죠.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워낙 당연한 거지만 이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게 일상생활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림으로 옮길 때는 아차 하고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수업을 드로잉 그리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수 요소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 자기 부분이 그림이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체크해 볼 때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자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어떻게 수정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워낙 당연한 거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인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게 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도로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뭐 도로에 갈수록 이 점점 이게 작아지고 멀어져 보이겠죠? 그리고 얘를 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나무가 이런 가로수 같은 것들이 갈수록 커 보이겠죠? 이게 커 보이고 멀리 갈수록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지렁이가 이렇게 간다면은 여기서는 똑같이 지렁이 있다고 해도 안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게 투시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보여준 것처럼 하나의 자기의 시야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점으로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1점 투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은 뭐 이런 건물 같은 거 있는 뭐 도로 같은 거, 철도길 같은 거 이제 멀어지는 것들 이게 하나의 점으로. 그러니까 너무 작아져서 제 손도 그러니까 제 옆에 어떤 사람인데 저 멀리 이제 걸어가서 가게 되면 결국엔 작은 점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1점 투시라고 하게 되고 2점 투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뭐 건축에서도 많이 쓰고 디자인 쪽 이제 제품 촬영할 때도 많이 쓰이는데 뭐 최근에 뭐 어떤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점 두 개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품을 설명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런 똑같은 이걸 위해서 이 투시라는 것가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지금 이거를 실제로 가지고 와서 제 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면에 이렇게 직육면체가 된다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투시를 가게 돼도 이제 두 개의 점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는 거. 근데 이제 2점 투시나 1점 투시나 이런 것들을 그리실 때 점을 이렇게 먼저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선을 긋고 1점 투시도 이렇게 그은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오히려 멀리 있는 데서 가까이 오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오히려 3점 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점 투시라는 거는 3차원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세 개의 면이 이제 똑같이 동시에 멀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론상 이렇게 점을 세 개의 점을 이렇게 싸가지고 뭐 여기 만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해서 이렇게 3차원이 멀어지는 3점 투시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상당히 그리기가 어렵고 각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요. 시야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제 시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정육면체를 제가 놔뒀어요. 정육면체를 놔두고 이 시야에서 여기를 이렇게 정육면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렌즈로 지금 이 평면에 종이를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프레임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시야에 90도 되는 각도의 프레임을 잘라서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똑같은 프레임이 이렇게 가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공간을 쪼갠다고 보면 되죠. 이 공간을 90도 방향으로 쪼개서 간다고 봤을 때 이 땅 밑에 있는 제 시야에 있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딱 닿이는 부분이 이제 제 시야가 이렇게 이어가는 부분이고 이게 제일 가까운 부분이 바로 정육면체의 제 눈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고 갈수록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즉 어떤 정육면체를 가지고 여기다가 제 시야에다가 놔뒀을 때 모든 정육면체라는 거는 모든 면이 평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행한 우리가 이게 평행한 정육면체를 놔둬서 위에서 이제 시야에서 바라봤을 때 이 시선이 쪼개는 방향, 그러니까 제 시선이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쪼개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부분, 이 부분이 제 눈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이고 제 눈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고 갈수록 멀어져서 작아 보이게 되는 거를 이게 바로 이제 삼면이 멀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가장 가까운 걸 기준으로 아까 1점 투시에서 가장 커 보이는 게 제 눈에 가까운 부분이 제일 크고 갈수록 멀어지면서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포커스 맞춰진 이 부분을 제 눈에 포커스 맞춰진 이 부분을 기준으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요. 자, 처음에 모든 면이 삼면인 정육면체가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제 눈에서 가장 가까운 이 부분을 기준으로 자, 제가 가까운 곳에 포인트 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꼭지점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면이 멀어지게 되는 걸 이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세모라고 치고 이 세모가 있는 것들이 평행한 면 있죠. 이 부분을 똑같이 세모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얘는 동그라미로 한번 더 볼게요. 그다음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는 거 이제 네모라고 보는데 가장 심플한 이외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 시선이 이렇게 밑으로 그러니까 서 있으면은 제 몸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으면서 발이 요만하게 보이겠죠? 요만하게 보이고 팔도 어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서 팔도 손도 작아 보이고요. 이게 이제 밑으로 가니까 투시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이게 밑으로 가면서 이게 작아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에 가는 거는 이런 도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가 이렇게 커브를 돈다고 봤을 때 멀어질수록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수록 오른쪽 커브를 돌더라도 멀수록 이제 작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은 세모로 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실점 그러니까 하나의 점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커 보이고 결국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점으로 끝나는 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얘 세모가 되는 이 평행한 것들끼리 얘를 기준으로 제 눈에 가까운 얘를 포커스가 되어 있는 얘를 기준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기준이가 가만히 있겠죠. 그러니까 세모되는 부분은 얘를 평행한 이 면을 이 정도씩 조금씩 각도를 줄여주면 자 줄여주시면은 이제 이게 가면서 어느 순간 줄여지니까 저 멀리 가면서 어디쯤 갔을 때 이제 이게 하나의 점에서 끝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이라도 벌어지면은 얘는 이렇게 얘를 좁아지더라도 얘는 벌어지면 얘는 좁아지는데 얘는 지 혼자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면이 멀어지는 터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니까 정육면체가 아니겠죠. 근데 분명히 정육면체지만 이게 얘는 똑같은데 얘만 꺾여 있으면 이 정육면체로 느껴지지 않고 한쪽이 찌그러진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도 정도 줄였다. 여기 5도 정도 줄인 거라고 가정을 하면 다른 면에 가는 부분도 전부 다 5도씩 줄여주면 이게 공간이 같이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같이 올라와야지 같이 커지고 멀어지지 갑자기 뭐 이렇게 달라지게 이렇게 돼버리면 뭐 이상해지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부분도 얘가 이제 이런 세모 동그라미 하게 되는 거는 평행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은근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멀어지니까 얘도 한 5도 정도, 여기서 5도 정도 이렇게 작아지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림을 그리실 때, 이 정육면체를 그리셨을 때 정말 100% 정육면체를 그렸으면 이렇게 5도씩 조금씩 같은 크기로 줄여주시면 되는데 그리다가 보통 이렇게 한쪽이 이미 이렇게 퍼져나가게 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미 퍼져나가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5도씩 줄이면은 3면 이게 하나의 점으로 끝나는데 얘는 5도씩 줄여봤자 계속 멀리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어차피 이게
모든 이렇게 평행한 면을 그리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조금 더 다듬어서 결국에는 모이게끔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중에 형태를 잡았을 때도 형태는 그림이 끝날 때까지 다 계속 수정해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형태는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 물론 완벽하게 끝난 것처럼 끝날 정도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완성도가 올라간, 그러니까 큰 형태를 잡을 때 그렇게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자기 그림을 계속 보시면서 실제 목적이죠. 그러니까 얘를 5도씩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의 목적 자체는 큰 골이죠. 목표는 결국에는 이 세 면이 멀어지면서 하나의 점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이제 가시게 되면 이게 혹시 내가 이렇게 처음에 좀 잘못하게 그려도 이게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5도씩 줄이는 게 아니라 같은 크기로만 줄이는 걸로 하면 또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목표 자체를 뭐 단순 그림뿐만이 아니라 뭐를 하실 때도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좋죠. 자, 그럼 돌아와서 이제 세모는 이렇게 줄여서 얘는 만날 거고, 이 동그라미도 만날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밑으로 가는 거를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위에서 서서 제 발을 보면 훨씬 작아 보이죠. 발이 실제, 그리고 제 신발을 보면 내 발이 이 정도 크게 되는 거에 좀 달라 보이는 것처럼, 밑으로 가는 것도 네모되는 부분도 얘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언젠가 이제 밑으로 만나게끔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투시가 들어간 정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투시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3차원에 있는 거를 2차원에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준다는 거는 좀 그림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스케일을 표현하는 거죠. 스케일을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매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투시가 들어간 면에, 그러니까 이건 거의 투시가 없는 거에 점이 찍혀 있으면은, 이런 이만한 정면체 정도 되는 거에 개미가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투시가 엄청 많이 들어간 어떤 것들 위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게 건물 위에 어떤 사람이 올라와 있는 거를 이제 저 위에서 헬리콥터 같은 걸 타고 가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커지면 어안 렌즈 같이 막 이렇게 굴곡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얘를 기준으로 가게 되는 거고, 얘를 투시를 더 주게 되면은 이제 점점 여기가 더 가까운 것처럼 더 튀어나오고, 얘가 더 튀어나오면서 뒤에 있는 건 멀어지는, 이 정도 지금 얘 면과 얘 면이 이 정도 돼 있는 건데, 투시를 더 주면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효과를 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여기서 더 주고 싶으면은 여기서 더 줄여주는 거죠. 더 줄여주고 얘도 얘를 기준은 항상 자기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가 줄여주고 얘는 더 줄여주고. 자, 그러면은 얘가 투시가 더 들어간, 여기가 투시가 더 들어간 정육면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시 이거 왜 해야 되냐, 도대체 모르겠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했을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왜 하는지 알게 되면, 투시는 이렇게 이제 스케일을 표현하고, 크게는 나중에 나가서 원근감 같은 걸 표현해서 입체감을 이 2D인 종이에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가지고 가시면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어떤 조립하는 거, 이런 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는 이런 테이블 조립 설명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오히려 헷갈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전부 평행하게 이제 조립 설명서 보면 다 이제 투시 같은 게 안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케일 같은 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보다가 투시 같은 거 보면 이거 왜 하는지 이제 굉장히 궁금한 적이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리고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를 가지고 투시를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기본적인 게 바로 이런 거죠. 여기가 손이 있는데 입체감, 올라갈수록 커지죠. 제 손이 똑같은 손이에요. 똑같은 손인데 얘는 작아졌는데 이게 작아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손이 올라와 있구나. 그리고 시선으로 본다면 이게 올라가면 제 손이 흐려지는 것처럼 포커스가 여기 잡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포커스 조정을 해서 또 거리감을 줄 수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투시에 대해서 이해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인다. 이 대주제를 가지고 투시를 보시면은 이제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투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근법에 대해서 한번 바로 넘어가 보죠. 원근법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가깝고 먼 거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게 종류가 선원근법이 있고 공기원근법이 있어요. 선원근법은 사실 투시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멀리 있는 파킹장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똑같은 직육면체로 되어 있지만, 평행하게 되어 있지만 멀리 갈수록 이게 좁아지고 있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그 도로에서 보는 투시 들어가는 거랑 거의 일치하죠. 그러니까 선으로, 그러니까 가깝고 먼 걸 선으로 정육면체처럼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선원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기원근법은 뭐냐? 그러면 공기원근법이란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입체감 같은 거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올까? 이게 왜냐면은 선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뭐 톤이란 게 있고 나중에는 색이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가깝고 먼 거를 더 극대화시키고, 더 이제 서양 뭐 할 때 그런 미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더 이제 극대화시킬까 이제 고민해서 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공기원근법이라고도 하고 뭐 안개원근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개원근법이라면 좀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안개 낀 날 이제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온다는 거죠. 걸어오고 있으면은 실루엣처럼 작게 보이다가 가까이 오는 순간 이제 점점 이제 자연스럽게 잘 보이기 시작하죠. 잘 보이기 시작하고 제 눈앞에 딱 오면은 이제 안개가 많이 껴있지만 그 사람의 눈, 코, 입 이런 게 굉장히 자세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안개 속에 있는 멀리 있는 것들은 좀 뿌옇게 처리하고 가까이 올수록 선명하게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기원근법이라고, 안개원근법이라고 하는데, 공기원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 이 공간, 이 공기를 요만하게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쪼개서 이런 덩어리를 떼보는 거죠. 이 덩어리를 떼보면은 이 덩어리에 이제, 자, 이 덩어리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덩어리가 있는 거죠. 입체의 덩어리에. 그래서 먼지가 한 5-6개가 떠다닌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여기서는 이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넷 있으니까 여기는 먼지가 여긴 6개 있으니까 뭐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지만 멀어질수록 이 공기들이 더 이제 스케일이 커지고 더 밀도 있기 때문에 더 뿌옇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빛을 받아서 산란을 해서 이 먼지들이 반사시키고 이렇게 보면 뿌옇게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황사 같은 거 문제 많았잖아요. 중국에서는 뭐 이런 황사 같은 것들이 시야를 보면 뭐 스모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황사 낀 날 밖을 보시면은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부분, 저 멀리 있는 아파트, 산 이런 부분들이 뿌옇게 잘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은 황사 낀 날 그래도 밖에 나갔을 때 그래도 앞에 있는 것들은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시거리 같은 걸 보고, 아, 이게 오늘 뭐 되게 뭐 스모그 이렇게 먼지고 이렇게 많겠구나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가 한번 소나기나 이런 게 쏟아지고 나면 비물과 함께 쓸려 나가니까 그 다음날 맑은 날, 비 오고 난 다음 맑은 날은 가시거리가 굉장히 저 멀리까지 보이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근법 자체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건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 가깝고 먼 거를 이제 색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1번부터 10번 색을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1번 색, 5번 색, 이게 10번 색은 거의 완전 어두운 10번 색이면 1번 색은 정말 연한 이런 색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밝고 어둠, 그러니까 가까운 건 잘 보이고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이제 작고 잘 안 보이는 그 이론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걸 산으로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산이 세 개가 거의 같은 크기의 산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까우니까 커 보이고,
멀어질수록 작아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산이 있고 빛을 여기서 오른쪽에 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밝은 면, 산의 밝은 면, 산의 밝은 면이고 여기는 산에서 이게 잘 안 보이는 어두운 면이겠죠. 자, 그러면은 뭐냐면 요즘에는 사진 같은 거 수정하는 툴 같은 게 전화기에도 많고 뭐 컴퓨터에서도 이제 그래픽 툴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그림이나 사진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컨트라스트라는 게 있어요. 대비라는 게 있고 컨트라스트가 있는데 밝기와 컨트라스트를 조정하게 되면은 왜 어떤 제가 찍은 어떤 이미지의 사진이 있으면 그게 더 쨍하고 잘 보이게 되죠. 그리고 대비가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컨트라스트가 대비니까 대비가 커지게 되면은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오게 되죠. 왜냐면 밝고 어둠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부분. 제 눈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여기서 가까운 산, 갈수록 멀어지는 산인데, 그렇다면은 자, 1번부터 10번 색이 있고, 그러면 컨트라스트가 커지는 거니까, 아까 안개 낀 거 있죠? 안개 낀 이 자료를 보면은, 자, 이 어두워 보이는 이 검은색,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이 거의 검은색으로 보였다가, 이제 안개가 낀 쪽으로 멀어질수록 뿌얘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양화 쪽에서도 많이 표현되는 건데, 이제 가까이 있는 부분은 잘 보이니까 색도, 어둠도 이제 진하고 갈수록 뿌얘지는, 이거를 이제 원근법으로 적용시키는 건데,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바로 이제 같은 사에서도 그렇다면 가장 진한 색 10번 색, 그러면은 아까 안개 끼는 것처럼 얘를 9번 색 8번 색으로 이렇게 멀어지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컨트라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둠 영역 담당하는 빛이 오른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여기는 어둠지는 부분이죠. 어둠 담당하는 부분이 10번, 9번, 8번 색까지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래 이거는 안개 낀 날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늘 같은 날이잖아요.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색 자체가 뿌얘지면은 상관이 없어지는 건데, 자, 그러면 밝은 부분, 이걸 이제 그림으로 들고 왔을 때 밝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라스트 대비가 커지면은 이제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수업을 하는 이 공간에서도 지금 조명을 켜서 여기 밝고 어둠을 이런 걸 잘 보이게 해서 선명하게 보이게 하려고 세팅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대비가 크면은 잘 보인다. 그러면은 대비가 좀 떨어지면은 좀 뿌연 느낌이 들게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제일 밝은 색 역시도, 밝은 부분을 담당하는 것 역시도 이 밝고 그러니까 중간색, 어두운 색, 밝은 부분, 이 영역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여기 이제 어두움을 담당하는 부분, 밝음을 담당하는 부분은 뭐 2번, 3번 색까지 있겠죠. 뭐 4번까지 뭐 중간은 겹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 하나씩 넣게 되면은 이 밝은 부분도 역시나 멀어질수록 이 밝음색 영역 안에서 한 톤씩 죽여보자, 그러니까 죽여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번 색, 여기는 2번 색, 여기는 3번 색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요. 더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기본적인 이론에서는 이렇게 이제 한 단계씩 낮춰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게 9단계가 나고, 여기는 7단계. 자, 한 단계씩 이렇게 줄였는데 10번, 9번, 8번, 1번, 2번, 3번으로 줄였는데, 컨트라스트는 두 개씩 나게 되죠. 9번 색이고 7번 색. 여기 5단계. 자, 그러면 여기가 말 그대로 컨트라스트가 가장 세고, 여기가 컨트라스트가 중간쯤 되고, 여기서는 좀 더 멀어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제일 가까워 보이고 멀어지고 점점점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벽돌 쌓는 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10번 색 할 때 벽돌 쌓는 거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이제 10번 색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톤을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색 처음에는 비슷한 색으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넣은 선이 8번 색보다 진하면 안 되겠죠. 그냥 중간색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이게 어두운 색의 영역이 정해졌죠. 그러면은 이 정해진 것처럼 여기가 한 번 더
씹어보니까 좀 더 색을 쭉쭉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천천히 올리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 색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아직까지 10번 색이 안 났으니까 여기도 이 정도 색으로 해줘도 상관없겠네요. 그렇지만 밝게 정말 밝은 색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10번 색까지는 안 올리더라도 이게 얘와 얘의 경계가 밝고 어둠이 유지가 된다면은 좀 더 밝게 그러니까 마무리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시범에서는 시간상 그렇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색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색을 넣어주면서 자, 가까이 있는 거가 더 잘 보이니까 산도 여기가 형태 같은 것들이 가까이 있는 부분이니까 더 굴곡 같은 게 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원래는 중간색 이런 게 이론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먹는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살짝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색이 올라왔다고. 이 어둠 위주로 해주는 이유는 밝은 색은 결국에 색이라는 거는 이 주변의 어두운 색 같은 거를 비례로 이제 비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 주변색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게 여기서는 이게 이 정도만 색깔 칠해도 어두운 색이지만 이게 여기서 칠하게 되면은 티도 안 나는 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색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중요한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어둠부터 잡아주고 나중에 밝음을 천천히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익숙해지면은 전부 다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에 그냥 그리면서 쭉 나가는 사람.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그렇게 되면은 색감 같은 거 익히기가 좀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10번 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 정도 올라왔다고 가정을 하면 저기 그 다음 색깔 나와 있고 얘는 이렇게 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럼 1번 색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연한 색깔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1번 색을 여기도 깔아주죠. 여기도 1번 색 똑같이 1번 색을 간 다음에 자, 여기를 한 번 더 머물러 주고 천천히 머물러 주기만 해도 톤이 하나 올라오거든요. 자, 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한 톤이 올라가게 되죠. 확실히 얘보다는 한 톤 더 올라오고 이렇게 예. 이 경계는 흐려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얘보다는 한 단계 더 눌러주면서 역시나 얘는 깨지 않는 색으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갈수록 이제 멀어지는 효과를 점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멀어지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안개가 낀 것처럼 경계도 한번 이렇게 흐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흐려주게 되고 이거를 베이스로 뭐 사실 가까이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런 굴곡 같은 경우도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보이게 하게 되고 뭐 여기에 바위 같은 부분도 있으니까 디테일 같은 경우도 넣어주게 되고요.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산도 얼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이런 꺾여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역시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두 번째는 얘보단 좀 덜하게 있으면서 그리고 이런 큰 거를 그리실 때는 실눈 뜨시고 그리는 게 좋아요. 실눈 뜨시고 보면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어둠이 묶여가지고 좀 더 큰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여기는 경계를 더 흐려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왠지 왜 그
카메라 같은 경우 포커스를 아웃 시키면은 막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죠. 공기가 어차피 흐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흐리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뭐 욕심이 생기시면은 이런 부분에 이런 빛이 오고 여기 더 멀어지는 듯한 안개가 있는 이런 산을 또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여긴 더 이렇게 선명하게 할 수 있고, 뭐 이제 재밌게 하려면은 여기에 이제 마을도 있고요. 이런 마을이 있어가지고 건물도 있고, 건물 같은 것도 이제 그림자로 막 있고, 산이 있고, 여기는 강이라 가지고 이런 산도 막 비쳐요. 이렇게 비치고, 호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호수 이렇게 막 비치게 되고, 이 부분이 넘어가서 여기도, 여기 있는 마을은 얘보다는 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주시려면 얘를 선명하게 되면 얘가 오히려 반대가 되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제 주는 거죠. 처음에 가까운 부분을 기준으로. 여기는 좀 더 이제 동네가 조금 더 발달돼 있고, 여기는 뭐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오게 되고, 여기가 이제 넘어와서 여기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뭐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도로는 이제 더 잘 보이겠죠. 가보게 되고, 여기는 뭐 차가 이제 지나다닌다거나 이렇게 지나서 이제 동네를 여기 가기 위해서 어디 가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막 어둠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산 그리면서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근법이란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은 그리실 때 이제 가깝고 먼 거를 선으로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톤으로 컨트라스트로 조절해서 이렇게 원근법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동양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좀 더 먹으로 이제 농담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번지는 효과 같은 걸로도 많이 주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산 같은 게 돌산 같은 게 막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까이 있는 산은 막 이렇게 보여가지고 진하게 돼 있고, 진하고 잘 보이고, 그죠? 목에 농담이 강하고. 근데 이제 밑에는 구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흐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무도 막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나무 있고, 어떤 나무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경치가 굉장히 좋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고, 여기 어떤 뭐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멀리 있는 부분은 이렇게 흐려지는 느낌을 주게 되고, 이게 더 멀리 있는 부분은 더 흐려지게 뭉개져서 보일랑 말랑 하게 되는 거죠. 좀 얘보다 얘가 좀 더 가까우면은 얘보다는 좀 더 진하고 좀 더 잘 보이게, 그죠? 하면은 아, 얘가 좀 더 가까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여기 막 새가 날아다니고 물이 지어서 날아다니고, 이제 여기는 뭐 여기는 나무가 훨씬 커요. 훨씬 큰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토대로 막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는 나무가 이렇게 있고, 어떤 아저씨가 뭐 피를 부는 뭐 할아버지 같은 게 앉아가지고 절경을 즐기고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활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걸 표현하실 때 이런 기본 조각을 가지고 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차 시간에는 그러니까 2주 두 번째 시간에는 다시 돌아와 가지고 빛에 관련된 거, 정육면체 관련된 거 공부하면서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남는 시간 동안 이 원근법하고 이 투시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수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와서 또 재밌는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뵐게요.